반가 안녕하세요. 박용덕입니다. 2022년 제33회 공인중개사 시험대비 모의고사 해설 강의. 이번 시간은 공전무 제3회 모의고사 해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시험이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문제가 조금 어려운 게 있더라도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뭐가 틀리는지를 확인해 보신다면 실제 시험에서 고득점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1번 틀린 것입니다. 기억해 보면 매수 신청드린 등록 규칙에는 행정 형벌에 관한 규정은 없습니다. 형벌이 징역벌금이죠. 예, 매수 신청대리에는 징역벌금 없고요. 오직 매수 신청대리인 등록 취소와 매수 신청대리 업무정지라는 행정처분만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니은의 행정질서벌에 관한 규정도 없습니다. 매수신청대리에는. 매수신청대리인 등에 관한 규칙에는 업무정지, 등록취소라는 행정처분만 있습니다. 그래서 기역 니은은 맞고요. 디귿은 매수신청대리와 관련해서 실무교육은 오직 대표자만 받습니다. 대표자만. 모든 임원 사원 포함한다 X입니다. 중개 실무교육은 모든 임원 사원 다 받지만 매수 신청대리 실무교육은 대표자만 받습니다. 그 다음에 리얼의 청문, 공인중개사법에서는 취소 3개는 청문을 해야 됩니다만은 매수 신청대리는 청문하는 게 아니라 10일 이상 기간을 정하여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 진술 기회를 부여할 뿐입니다. 자, 그래서 틀렸고, 미음, 업무정지 처분하고자 하는 경우 의견 진술 기회를 주어야 한다는 규정이 공인중개사법에는 없습니다. 행정절차법에 의해서 국민들에게 부담적 행정행위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 공청회 또는 의견 진술 기회를 주어야 하기 때문에 의견 진술 기회를 주는 것이지 공인중개사법에는 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2번 문제입니다. 전속중개계약 시 정보 공개해야 될 내용, 우리 암기 프린터 5번에 동그라미 5번에 있는데요. 정보 공개해야 될 내용, 요건 암기해야 됩니다. 거래 당사자의 인적사항, 주소, 성명 등 인적사항에 관한 정보는 공개하여서는 아니 되고요. 임대차인 경우에는 공시지가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4번이 정답이고 요거는 꼭 암기해야 됩니다. 시험에 아주 자주 출제되는 파트입니다. 자, 다음은 3번입니다. 보상금에 대해서 옳은 것인데 보상금 지급 대상이 무부양, 광시, 공시라고 했죠. 무등록,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 양도되어 개공 아닌 자가 강구한 경우, 그 다음에 개업공개사 등이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한 경우, 단체 구성원 이외의 자와 공동중개를 제한하는 경우, 그 다음에 누구든지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한 경우 보상금 지급 대상입니다. 그래서 1번 틀렸네요.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하면 보상금 지급 대상이고요. 그 다음에 불기소 처분하면 보상금 지급하지 않습니다. 불기소 처분, 무혐의 결정, 공소권 없음, 그 다음에 기소 중지되면 보상금 못 받습니다. 그 다음에 4번은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각각 받는 게 아니라 공동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보상금을 1인당이 아니라 균등하게 배분합니다. 균등 배분. 4번은 여러 건수가 접수된 경우에는 균분이 아니라 최초로 접수한 자만 보상금 지급합니다. 그래서 틀렸고, 보상금도 시험에 해마다 나오고요. 작년에 공인중개사법에서 한 문제,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서 한 문제 출제됐습니다. 공인중개사법에서는 보상금 결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보상금을 지급하고, 매수 신청 대리의 경우에는 접수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보상금을 지급합니다. 자, 다음은 4번 문제입니다. 틀린 것입니다. 1번 주택임대차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하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고요.
그 다음에 2번 신고관청은 위반 행위의 동기, 결과, 횟수 등을 고려하여 개별 기준의 2분의 1 범위 내에서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와 100분의 5 과태료의 경우에는 5분의 1 범위 내에서 늘리거나 줄일 수 있습니다. 3번 늘리는 경우에도 총액은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금액을 초과할 수는 없습니다. 4번 자진신고하려는 부동산 등의 거래계약과 관련하여 국세기본법 또는 지방세법 등 관련 법령을 위반한 사실 등이 관계기관으로부터 신고관청에 통보된 경우에는 과태료를 감경 면제하지 않습니다. 5번 자진신고한 날로부터 과거 1년 이내에 자진신고를 하여 2회 이상 이게 X네요. 2회 이상이 아니라 3회 이상입니다. 3회 이상 면제 감경받은 경우 네 번째 자진신고에도 면제 감경을 해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5번 3회입니다. 최근 3회 네 번째 자진신고에도 면제 감경해주지 않는다. 자, 다음은 5번 문제입니다. 옳은 것입니다. 기업, 개업공개사와 소속공개사가 아닌 자도 행정형벌 받을 수 있다. 예, 그렇습니다. 무등록 중개업자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고요. 거래정보사업자도 정보 거짓 공개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고요. 그 다음에 리언, 개업공개사, 소속공개사 아닌 자도 질습을 받을 수 있다. 협회, 거래정보사업자,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죠. 그 다음에 디거선, 개공, 소공 아닌 자도 행정처분 받을 수 있다. 거래정보사업자 지정 취소 받을 수 있죠. 리얼, 협회에 대한 제재는 오로지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만 있습니다. 그 다음에 미엄, 정보, 통신, 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제재도 오직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만 있습니다. 좀 어렵죠. 이런 내용은. 근데 다 맞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6번 문제입니다. 공제사업에 대해서 틀린 것입니다. 1번 협회가 공제사업하고자 하는 때는 공제규정을 제정하여 국토부 장관 승인받아야 된다. 우리 법 제42조 2항에 있고요. 맞습니다. 미리 승인받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2번 비영리사업으로서 회원 사원간의 부조를 목적으로 합니다. 영리가 아니고 비영리사업입니다. 3번 공제사업 운용 실적은 매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일간신문 또는 협회부에 공시하고 협회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됩니다. 4번 개업공개사가 자기의 중개사무소를 다른 사람의 중개인이 장소로 제공함으로써 발생한 거래 당사자에 대한 재산상 손해배상 책임은 공제사업 대상이 아니다 했는데 대상입니다. 그래서 4번이 틀린 정답이 되겠습니다. 손해배상 책임은 세 가지죠. 개업공개사의 고의가실 또는 고용인 직원의 고의가실 또는 다른 사람의 중개인이 장소로 제공하여 의뢰인에게 재산상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손해액을 배상해야 됩니다. 재산상 손해죠. 자, 그 다음에 책임준비금은 공제료 수입액의 100분의 10 이상입니다. 총 수입액이 아니라 공제료 수입액의 100분의 10 이상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7번입니다. 원본을 첨부해야 되는 경우는 했는데 기업, 휴업, 폐업 신고서는 원본 제출해야 되죠. 휴업, 폐업은 등록증 원본을 반납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니은, 거래정보망 이용 가입 신청을 할 때는 등록증 사본 제출합니다. 그 다음에 거래정보사업자 지정 신청할 시에도 사본입니다. 요거 우리 암기 프린터 51번에 동그라미 4번에 있죠. 그 다음에 손해배상 책임 보정 설정 신고도 보증보험 증서 사본입니다. 그래서 원본 하는 거 기억 1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원본 제출하는지 사본 제출하는지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8번 문제입니다. 옳은 것입니다. 1번 기억
선고유예, 니은, 기소유예는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래서 기억, 니은 틀렸고요. 자, 그 다음에 디귿, 선고유예, 리얼, 기소유예도 포상금 지급 대상에는 해당됩니다. 그리고 무죄 선고받은 경우에도 포상금 지급 대상에 해당됩니다. 물론 다른 요건을 고려하지 않고 지금 이 주어진 지문에서만 답하면 그렇습니다. 검사가 무혐의 결정을 해도 포상금 받을 수 없죠. 그러나 판사가 무죄 선고해도 포상금 받을 수 있습니다. 검사가 무혐의 결정, 공소권 없음, 불기소 처분, 기소 중지하면 포상금 못 받습니다. 자, 다음은 9번입니다. 옳은 것은 했는데 1번 거래종사업자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지정받기 전에 운영규정을 제정하여 국토부 장관 승인받아야 된다 했는데 지정받고 나서 3개월 이내에 운영규정을 제정하여 승인받으면 됩니다. 그 다음에 지정요건은 제가 5-2는 3이라고 했죠. 전국적으로 500명 이상, 2개 이상의 시도에서 각각 30명 이상입니다. 그래서 틀렸습니다. 5-2는 3입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거래종사업자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종모망의 가입자가 이용하는 데 지장이 없는 정도로서 국토부 장관이 정하는 용량 및 성능을 갖춘 컴퓨터 설비를 확보해야 됩니다. 메인 서버 거래종사업자 될 사람 컴퓨터가 일정 규모 이상해야 되죠. 회원들 컴퓨터가 커야 되는 게 아니고요. 자, 그 다음에 지정 취소는 해야 된다가 아니라 할 수 있다. 우리 암기 프린터 8번에 지정 취소 사유 있습니다. 암기 프린터는 네이버 카페 박용덕 박사의 부동산 여행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5번 정보 거짓 공개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그래서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10번 문제입니다. 자, 전속중개계약 관련된 건데요. 1번 전속중개계약의 유효기간은 원칙 3개월, 예외 당사자 약정입니다. 그래서 2개월로 약정할 수도 있고 5개월로 약정할 수도 있습니다. 전속중개계약서 3년 보존입니다. 3년 보존, 5년 보존 X고요. 3번 의리 일간신문에 중개사물에 관한 정보를 공개한 경우 의리개업공개사죠. 지체 없이 의뢰인 갑에게 그 내용을 문서로서 통지해야 됩니다. 문서로 해야 됩니다. 구두로 하면 안 됩니다. 문서로 통지해야 된다. 문서로. 자, 그 다음에 4번 의뢰인이 비공개 요청하지 않는 한 을개업공개사는 8월 20일까지 공개해야 된다 했는데 7일 이내에 공개해야 되니까 8월 17일까지 공개해야 됩니다. 8월 20일 X고요. 그 다음에 5번 업무처리사항은 2주일에 1회 이상 문서로 해야 됩니다. 문서. 그래서 틀렸고요. 답은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안녕.